좀 씨발 좀 더 버텨주지. 일본 놈들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요. 네, 괜찮았는데 원래 이시바랑 이번에 합의한 게 지금 300명의 우리 국민들 나흘 닷새 가까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시사저널 네, 미국 구금 한국인 이송 전세기 띄운다. 강훈식 석방 교섭 마무리. 어제 원래 당정청 회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에서 갑자기 이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안은 엠바고로 먼저 저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예. 보도를 준비하라고. 근데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음. 이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내용인데 이거를 총리실에서 당정청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불시에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아주 청각을 다투면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근데 협상 직전까지도 내란당에서 이런 입장이었죠. 네, 주진우 김은혜 국민 300명 미국에서 구금 핫라인 왜 잠잠한가. 엄청나게 씹어댔어요. 예. 아니, 미국을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를 비난하고 미국의 그 구구 정치인, 그 신고한 놈, 정신 나간 그 정치인, 자기 그 조지아주 의회 뭐 선거 나오고 싶어 한다는 그 양반. 원외 지구당 위원장. 예, 거기를 비판해야죠. 이거 왜 이런 명백히 미국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미국은 비난을 안 하고,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러고, 민주당한테 뭐라고 그러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맞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란프랑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랑 협상하기 전에도 우리 한국팀이 이겨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건 일부 뭐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관세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국민, 우리나라 기업, 국익을 위해서 대표 선수로 가서 협상을 하면 진짜 빨간 옷 입고 우리는 붉은 악마 옷 입고 가서 응원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 거기다 대고 뭐 잘 못한다, 무슨 뭐 아부한다, 아첨한다. 그렇게 악평을 쏟아내더니 이번에 또 우리 300여 명의 우리 한국 분들이 고생하시던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억류당했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규탄하고 뭐 성적이 뭐 옛날 같은 성적이 불태웠지. 난리 났죠. 항의를 거칠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왜 한라인 왜 잠잠하냐고. 그러니까. 근데 취재해 보니까 이 한라인이 작동했더라고.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개코도 모르면서 또 헛소리 했구나. 한라인이 잠잠한 게 아니라 한라인이 뜨겁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종합적인 취재에 따르면 자, 요거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인데 네.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은 안 해줍니다만 부인도 안 합니다. NCND. 자, 그러면 여기 기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네, 한미 당국자 사이 각종 한라인이 총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한미 비서실장 한라인이 가동됐고 네, 또 미국 측이 가동됐습니다. 먼저 요청을 해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부 차관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정무 차관이죠. 자,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 미국 언론들과 네티즌들이 더 난리 났어요. 흥분하고 분노한 거야. 네. 아니, 우리가 도란프랑 이재명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랑 협상하는 거 다 봤거든? 근데 사실 깡패짓 해가지고 우리 동맹 국가인 한국에다가 이걸 요구해서 한국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응해서 협상이 완성이 됐는데 공장 짓겠다고 하는데 그 공장 지으려고 온 노동자들 저리 가둬버리면 저게 예의 범절을 떠나서 누가 투자하러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국익이냐고, 이게 마가냐고, 막 이러면서 미국 사람들과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지. 미국 공장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한국 인력들이 대거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현지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 안 했다고 지금 뭐, 불만 섞인 얘기를 하던데, 미국 정치인이. 초기 세팅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사람들만 가득 채워가지고 무슨 공장을 세울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초기 세팅을 잘하고 있으니까 더 복돋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꼬우면 일을 잘 하든가. 미국 사람들, 그 현지 사람들 고용했을 때 일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지아에 1년 있었어요. 네.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라는 데서 이제
박사후 과정 연구원 생활을 했었는데 2011년에 네. 진짜 깡촌이에요. 깡촌. 그 공장이 있는 동네가 특히. 그러니까 저기는 아예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살 때는 2011년에 1년간 있었거든. 네. 운전할 때 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그 농기계로 분류가 돼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찰 의무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코카콜라 본부가 있어요. 애틀란타에 중요한 시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NN 본사가 있고 또 그 옆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어. 그래서 모든 학교에 가면 다 자판기가 다 있어요. 네. 자판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 콜라 자판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들어오지 않나? 콜라 자판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잖아. 애들한테 그걸 먹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은 어디나 가면 다 콜라가 거의 뭐 무제한으로 저가로 공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콜라도 1.5리터인가? 이런 컵에다 마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지금 DK 진행하는 응. 님이 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조지아 시골이라서 좋은 인력이 없고 10명 맞아요. 중 8명이 약물 검사를 제가 통과 그 말씀 드리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조지아 특히 그 상당히 그 낙후된 지역인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 픽업 트럭을 운전해요. 거기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요만한 걸 이렇게 이렇게 콜라를, 응?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1.5리터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빨대를 이렇게 딱 입에다 물고 운전을 하는데 대부분 다 한 200에서 300km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네. 정말 그 중에 심각해요. 뭐 맥주 맞고 운전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맥주도 마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상 숙명된 노동자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특히.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현대차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공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건설 단계였기 때문에 플랜트 건설 단계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아직 정식으로 채용할 단계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건립이 되더라도 숙련공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뜨거라 해가지고 사실은 알아보니까 너무나 이 미국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투자도 막 땡겨가지고 깡패지 돼가지고 투자도 이끌어오지만 동시에 이민자들 문제도 해결한다라고 하는 양수 경장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지. 네. 트럼프가. 근데 이 정부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사후에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언론 보도에는 제대로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주말 내내 이 문제로 미국이랑 확인하고 청와대 쪽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챙겼습니다. 이거. 예. 대통령이.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지난주에 몽골 대통령이랑도 통화하고 계속 지금 각국 정상들이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요 얘기 기사 보셨죠? 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 전화하면 꼭 자국민 노동자 부당 대우 안 된다. 절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각별하게 챙기고 있는 사안이거든. 예. 근데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저렇게 됐다고? 그래 대단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처음부터 대통령이 직접 챙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라인 복원하고 외교부가 전체가 뭐 비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본부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를. 근데 실제로 이게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뭐 내란당에서 뒤통수 운운하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그다지 크게 이렇게 부각시키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박수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정말 크게 환영하고 박수쳐야 될 일이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 민간 기업에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지금 여전히 미국의 그 비자 제도는 변화가 없고 이 상태에서 공장은 빨리 또 안 하면 또 빨리 안 한다고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또 미국은 또. 그렇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은
어떻게 인력을 또 보내요?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나 같으면 안 가지. 그러니까요. 그 민간 못 가지. 기업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기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막 중산층, 백인 중산층들 막 자극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겠다. 당신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겠다. 이민자들 다 쫓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표 팔아먹었잖아요. 자기가. 근데 지금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돼. 정치가. 넓게 막 국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하고도 협업해야 되고 막 이민자도 써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자기가 지금 꼬여 있잖아요. 그 일방적으로만 안 되는 거야, 정치는. 그렇죠. 지가 표 받을 때 그렇게 선동해서 표 받았지만은 지금 구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난색을 표할 때에는 근데 저 트럼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처음에는 반응 뭐예요? 이민국이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거 했다. 일 잘했다. 이랬다가 또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또 비자 문제 해결하도 노력하겠다. 한 발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좀 미국에 정말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 트럼프 흔들릴 때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투자부 나발이가 없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한번 세게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좀 에너지를 모아줘야 돼요. 이럴 때 사실 우리 반미 또는 뭐 비판적인 네.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꼭 반미가 아니라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든 많이 좀 표출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 트럼프가 쫄았어요. 네. 속보. 네, 트럼프가 대미 투자 기업 인재 합법적 미국 입국 신속히 가능케 할 것.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장난이거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겠다.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O가 그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는 TO가 매우 제한돼 있잖아요. 네. 35,000인가? 85,000인가? 근데 우리는 TO 자체가 적어. 여기 보시면 헤럴드 경제. 호주 특별 비자만 1만 개, 한국은 2,000개. 비자 쿼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신속하게 나발로 해봤자 전체적인 포션이 작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이 충족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타 비자라고 해서 그냥 네. 비자는 아니고 이스타 비자는 그냥 비자 면제를 확인하는 일종의 서류인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고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결국 이것도 따져보면 누구 책임이라고? 지금 뭐 민주당 흔들기 하는데 절대 민주당이 아니라 누구 책임? 윤 정부가 뉴스원? 여당 미국 구금 국민 석방 다행 비자 쿼터 윤 정부가 해결했어야 한다. 이게 쿼터가 제한적이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윤석열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대요. 근데 쥐뿔 말빨이 안 먹히니까 그냥 그러다가 우야무야 넘어간 거야. 결국 그 피해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윤석열의 폐해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 네, 미구금 한국인 자진 출국키로 이르면 이번 주 전세기 출발. 요 뭐 협상 과정을 여러분들이 속보 TV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테니까 자진 출국 안 하면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과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다퉈야 되는데 네. 더 걸릴지도 모르고. 그렇죠. 미쳤습니까? 계속 거기 머물면서 하루가 접근하게. 그렇죠. 하루가. 그렇죠. 다만 이번에 자진 출국해버리면 추방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 원하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아도 들어가다가 네. 또 이상한 짓 당할까봐 그렇죠. 당분간은 나 미국 쪽으로 오줌도 안 누게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얼마나 그 총 들고 막 뒤에서 돌아다니는데. 그럼요. 그리고 그 수용 시설 자체가 미국의 모든 관공서들이 다 그렇듯이 엄청나게 아주 노후돼 있고 네. 위생적으로도 엉망이고.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인도 사람 하나 또 죽었다며 억류돼 있다가. 그 이번에 계신 곳도 막 경기도 다 막혀 있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고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정말 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지만 저는 짧은 시간 1년여 2년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아 진짜 미국은 이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진짜 로마 제국의 어떤 쇠락을 보는 것처럼 네. 실제로 구석구석 인프라가 보면 너무나 우리는 비 오고 나서 뭐 눈 오고 나서 땅 파진 데 있으면 바로바로 다 노면 정리하잖아요. 네.
가다 보면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막 길이 험하게 훼손돼 있는데도 안 거쳐 아무도. 근데 아마 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 더 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렇게 감금시설 같은 경우에는 더 네. 심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안 들어가 봤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어쨌든 뭐 미국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거 제도 변화 없으면은 공장 투자 시설 뭐 설치 일체 못 한다. 못 맞아요. 들어간다. 네. 죄 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에게 전향적인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대로 말로 그냥 이렇게 신사협정 비슷하게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 강경하게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다. 아마. 자, 실제 보면 굿캅 올 배드캅 트럼프 조지아 현대차 공장 단속에도 한미 관계 좋다. 안 좋아. 안 좋다는 건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호구입니까? 예? 호갱입니까? 좀 그런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 약소국이니까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워싱턴 협상 끝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 진짜 국력을 키워야겠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알고도 일부러 약간 겁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걸 트럼프 동의 없이 이렇게 움직일 만한 사안은 아니지. 그렇죠. 예. 전격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얻을 표는 다 얻어놓고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잘하고 계시네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서 자 그러면 또 이 관세 협상과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요 정도 해. 그냥 오케이. 자 합의하고 네. 신속하게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깡패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최대한 동맹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상에서 우리 국민이라든가 국익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거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요. 네. 저는 상상인데요. 네. 진짜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미국하고 협상 단체로 그냥 거부. 다 원점. 어차피 지금 미국 법원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지금 관세 이렇게 매기는 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1심 법원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안 되나? 이게 진짜 전 세계가 위아더 월드 한번 안 되나?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예. 이제 너무 심해요, 진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승절 기념해서 중국이 7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을 써가면서 그렇게 네. 군사 퍼레이드를 한 것인데 결국은 힘에 의한 미국의 달러 경제가 여전히 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도 계속 그 횡포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소위 말하면 다극 체제를 주장하면서 중국이 나섰는데 어찌됐든 간에 의미 있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 인도 뭐 등등 해가지고 과거로 보면 제3세계의 어떤 그 지주국가의 외양을 갖추는 그런 네. 외교적인 성과를 얻은 거죠. 음.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 와중에 미국이랑은 동맹은 유지하면서 실제로 이른바 그 트럼프의 관세 횡포에 맞서는 어떤 그런 구도를 나름대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 와중에 이제 이시바와의 전략적 경제 제휴가 네. 작동을 했는데 아이씨 씨바 이시바가 날아가 버렸어. 아이씨바 좀 버티지 아이씨 그러니까요. 아이씨 그러니까 유지해주는 게 우리나라에는 좋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시바 말고 이제 나머지 두 놈은 더 극우 쪽이란 말이야. 꼴통이라면서요. 그리고 네. 저 계속 전범 거기 곡물 갖다 바쳤던 놈들이잖아. 신사에다가. 네. 좀 씨바 좀 더 버텨주지. 일본 놈들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요. 괜찮았는데 원래 이시바랑 이번에 합의한 게 그러니까 이 중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 동북아에서의 경제 안보 공동체의 위상 역할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해낼 겁니다. 누가 뭐 자민당이 뭐 연정을 주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만 누가 수상이 되든 뭐 장동혁이랑 뭐 정청래 3인 악수도 뚝딱 만들어내는데 네.
해내겠죠. 뭐. 그렇죠. 그게 또 이익이 있는 곳에 또 뜻을 바꾸는 게 국회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익을 주면서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해낼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만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해낼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